자,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만 잡으면 끝납니다.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만 잡으면 끝나. 환지 계획에 인가가 나의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가 끝이 나면 환지 계획대로 만다 토지 돌려주죠. 자, 여기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환지 계획을 뭐 받아? 인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까 요것만 지정권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잖아. 언약을. 그렇게 언약을 해도 또 잊어버리고. 환지기 요거는 지정권자 하면 안 돼. 요거는 특도 시군구. 자, 특도 시군구한테 인가 받으면 얘 밑에는 행정청이 없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 행정하면 인가 받는 거야. 두 번째 환지계획도 계획이니까 공람 해야지. 공람 며칠 이상. 환지계획은 대외적인 공고 절차가 없어요. 공고 절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반영 여부를 60일 이내 알려주라 이렇게 또 뭐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환지계획의 내용도 좀 우리가 몇 개 점검을 했죠. 환지계획의 내용. 그래서 우리 교재는 거기 304페이지에 환지계획이라 하면 뭐 우리는 법조문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뭐 이런 해설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죠? 자,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밑에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환지 설계하는 거죠. 환지 명세도 작성하죠. 필지별로. 청산대장 토지 명세도 작성하죠. 청산대장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도 작성하죠.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시행자.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더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입체한지 하면은 입체한지용 건축물 명세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고. 최근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청산권 결정이라 나왔죠. 청산권 결정은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청산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청산권 결정은 언제 한다? 청산권 결정은 언제?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청산권 결정은 언제? 환지 처분하는 때 합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는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왜? 새로 받는 토지는 환지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니까. 그리고 환지 처분하기 전에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확정은 언제 되더라? 청산금 확정은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그렇게 되지요. 자, 오른쪽에 환지 방식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의 기준을 기억하셔야죠. 환지와 종전 토지, 종전 토지와 환지에 뭐를 고려해? 위지면, 토수리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맞죠? 위지면, 토수리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 위지면 이런 걸 고려하는 걸 우리는 면적식이라고 하고, 토수리환 이런 걸 고려하는 걸 평가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토수리환 등을 고려하는 걸 평가식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지목 이거는 뭐 평가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 절충주의 돼 있죠. 자, 우리 국토부령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환지의 이동이 별로 경미하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적용 환지에 대한 특례돼 있죠. 우리 환지 계획은 토지를 가진 자에게 토지를 주는데 말이죠. 무슨 환지가 원칙이야? 평면 환지가 원칙이죠. 그 예외적으로 돈 줘서 내보내죠. 그 다음에 입체환지 할 수도 있죠. 입체환지는 뭘로 주는 게 입체환지예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이걸 주는 걸 입체환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평면 환지도 적응 환지가 원칙인데 적응 환지가 뭐지요? 종전 토지 가치만큼 토지로 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청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적응 환지고 가장 이상적인 환지인데
우리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온다. 때로는 정한지 때로는 무슨 한지 감한지 알 수 있다. 뭐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딱 한번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볼 게 없어. 정한지란 건 종전토지 면적이 커 작아. 작으니까는 더 늘려주는 게 정한지잖아. 무슨 토지가 안 되도록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해서 늘려서 준다. 우리는 이걸 정한지라고 하고 아니면은 아예 환지 대상에서 뭐 해버릴 수 있어?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거밖에 없어. 자, 평면한지는 우리 지금 물어볼 게 없다니까. 결국은 우리 시험은 돈 내주는 거하고 입찰한지를 물어보는데 돈을 내준다는 건 환지를 안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환지 안정하는 거잖아. 이것하고 여기 환지 안정하는 거는 다르죠. 요거는 토지를 줄 수 없으니까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를 안정하는 거고 여기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돈 받아 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럼 토지 소유자에 뭘 받았어? 신청. 아니면 뭐 동의를 받아서 전부나 일부의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적용 환지 특례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죠. 환지 부지정,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임차권자 등의 동의. 두 번째,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이건 이 말입니다. 요 환지 부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이게 시행자가 직권으로 쫓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이 두 개가 있다고. 토지 면적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를 안정하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 안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이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사전 현금 청산돼 있죠. 환지계획 인가후 돼 있는데 그 괄호 안에 환지계획 인가후는 지워버리세요. 그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청산권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환지 안 받는 땅은 비교할 게 없으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죠. 그게 그 사전 현금 청산이라는 게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지 계획 인가 후 예전에는 환지 계획 인가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던 지역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 그래서 환지 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환지 계획 인가 후 이런 말을 우리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한다 돼 있죠. 얘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환지 계획을 짤 때는 일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일반 토지,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가진 개인은 토지 받는 방법, 돈 받아 나가는 방법, 이체 안전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반 토지가 아니고 공공시설 용지예요. 자,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금. 이 공공시설 용지는 일단 환지 계획을 정한다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는 위치, 면적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모퉁이에 뭐가 있으냐면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라는 뭐라 하죠? 주민센터. 주민센터가 있어서 이 면적이 100제곱미터밖에 안 돼. 30평 남짓밖에 안 돼. 30평밖에 안 돼. 그리고 직원도 동장 한 명하고 국어 공무원 여직원 한 명하고 둘이밖에 없어. 할 일이 없어. 왜? 사람이 여기 안 살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기 신도시를 개발해. 인구가 2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동사무소 지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누구나가 이용하기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옮길 수 있다 없다? 위치 적용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위치를 적용한다는 거 있던 자리에 주는 게 위치 적용하는 거거든. 있던 자리로 안 주고 다른 자리로 보낸다. 이걸 무슨 환지? 날비자를 써서 비환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지만 다른 자리로 보내는 비환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어떤 경우? 공공시설용지. 자, 위치를 지금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00제곱미터는 원래는 개발사업하면은 감보율, 토지 부담률이 있었죠.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10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를 줄 수도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니까 면적을 적용해서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필요한 면적만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 계획을 짤 때는 위치나 면적 같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환지 계획 기준 적용 안 하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예 여기다가 멋들어진 주민센터를 하나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센터 용지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주민센터를 이렇게 지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해버렸잖아. 그러면 이 땅은 동사무소 용지라고 또 환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때는 종전 토지, 이 토지는 이제는 용도가 폐지되는 토지고 얘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환지 안 정하고 이 땅은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야. 이거는 동선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환지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고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죠.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했다면은 이때는 환지 정한다 안 정한다? 환지를 안 정한다는 거지. 안 정하고 어떻게 한다고?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만 하시면 돼? 다른 토지 대신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읽은 게 그거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돼 있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는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왜 용도가 폐지됐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이해갑니까?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한다. 밑에도 그 말 적어놨죠.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를 계획을 작성할 때는 기준 안 정해도 되고 적용 안 해도 되고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 대신에 준다. 이해됐죠? 정할지 가만지 입천지. 자, 입천지는 한 가지 기억하신다면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신청한다?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한다 하는 게 입천지죠. 공공시설 용지 위에서 다 본 거 내용입니다. 채비지와 버리지. 여기는 경비 충당은 채비지죠.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이게 보류지죠. 그런데 채비지 경비 충당이든 규약 등 정하는 목적이든 간에 일단 뭘로 지정? 보류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경비 충당도 다 보류지라니까. 보류지로 정하고 그중 일부를 뭘로 정해?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더 넓어? 보류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넘기세요. 그 밑에 뭐 적어놨는지 한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어놨네. 공부에 쭉 적어놨으니까 돋보게 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입체한지 나오죠. 입체한지 시행자의 주택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체한지의 구체적인 대통령령은 우리 시험에서 뭐 그닥 다뤄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아까 우리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한지 신청한다고 그랬잖아.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신청할까 안 할까?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자격이 없겠죠.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행전환 입주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받은 황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 정비법으로 치면 환지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관리처분 계획이잖아.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죠. 이건 환지 계획. 입주한지는 환지 계획에 아파트 주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환지 계획대로 공급해야 되겠죠.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정비법에서 요 얘기 많이 했죠. 우리 정비법으로 지어진 주택은 주택법으로 분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정비법으로 분양해야지. 관리처분 계획으로. 여기도 환지 계획대로 분양하지. 그리고 남으면 뭐 한다? 일반 분양하지. 똑같은 것이요. 정비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밑에 박스 안에 쭉 뭔가 적어놨죠. 입주한지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고 남으면 누구한테 공급해? 일반인에게 공급하고. 근데 참고만 하세요. 우리 시험에 다뤄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원칙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정비법 공부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정비법에서 가져온 거거든. 정비법은 한 세대당 집을 한 채씩 주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억나요?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는 경우 있었지. 뭐만 아니면 강남만 아니면 가진 것만큼 줄 수 있었잖아. 과밀 재건력이 아닌 재건축은 기억납니까? 여기도 똑같아. 보세요. 박스 안에 1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지금 몇 채죠? 한 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1주택 토지를 공유하면 몇 주택죠? 한 주택. 정비법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예외돼 있네. 오른쪽 빼기. 시행자는 위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밑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뭐요? 과밀 억제건적이 아닌 거, 강남이 아닌 거. 정비법하고 같죠? 정비법에도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는 경우 기숙사 기억납니까? 근로자 숙소 이런 거 있었죠? 공공부문한테는 가진 것만큼 줄 수 있었죠? 똑같잖아. 정비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정비법에서 이걸 가져오고 나서 정비법에서 몇 번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아. 이제는 뭐 보니까 바로 알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쨌든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끝. 환지계획 끝. 환지계획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있죠? 환지 예정지 뭐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보고 다음 주에 개발법 끝내고 정비법은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전에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보고 우리 정비법까지 하면 끝나죠? 진도 끝나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꼭꼭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우리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예, 그거 정도는 완벽하게 우리가 좀 습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또 7월 달에 문제풀이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지금쯤 되면 건축법, 주택법은 또 손도 안 대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손도 안 대고 있을 거다. 걱정이 태산이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페이지당 한두 개씩만이라도 표시를 해서 오늘은 공법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공부를 하시겠지. 그럼 내일은 안 볼 거 아니야. 내일부터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안 볼 거 아니에요. 안 볼 동안에 책을 넘겼을 때 뭔가 내 눈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책장이 계속 넘어간다니까. 책장이 넘어가. 그게 없으면 절대 책장이 안 넘어가.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공부를 우리는 1년 내내 한다 이 말이에요.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내가 봤다는 흔적을 좀 남겨주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